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MA PCM 마케팅 매니지먼트 연습 문제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라토샤는 was thrilled. 흥분했어요. When she found a low-cost airfare. 저가의 항공료를 발견했을 때 was thrilled. 굉장히 기뻤는데, 흥분했는데, but she was not happy. 그녀는 불쾌했다. When she bought the ticket. 티켓을 샀는데 and realized there were hundreds of dollars in added fee. 뭔가 추가된 fee, 수수료들, 어떤 추가 비용들이 있다는 것을, 추가 요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불쾌했다. Which element of the marketing mix was impacted? 마케팅 믹스의 element, 요소 중에 어떤 것이 영향을 받은 것인가, 이 문장에서 볼 때.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케팅 믹스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4개로 분류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요. 그래서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프로덕트예요, 프라이스예요, 플레이스예요, 프로모션이에요. 딱 봐도 가격에 대한 것이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프라이스라고 할 수 있죠. 정답은 B입니다. 자, 두 번째, the 4P's of marketing. 마케팅의 4P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방금 전에 1번 문제에서 이야기했네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즉 제품, 가격, 유통, 그리고 프로모션. 이 4가지죠. 몇 번에 있나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정답은 A이죠. 자,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The long-term nature of channel decision. 채널은 유통 채널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유통 채널의 의사결정의 long-term nature. 뭔가 장기적인 어떤 본질 때문에, 장기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캐릭터라는 것이 이슈가 된다. 뭘 할 때? In selecting the best channel partner. 우리가 이게 해외, 글로벌 마케팅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제품을 다른 나라에다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나라별로 다 직접 채널을, 우리의 직영 채널을 까는 게 어려우니까 그 나라에 있는 채널 파트너를 찾아서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데요. 그걸 맺음에 있어서, 근데 채널이라는 게 뭔가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채널 파트너를 찾을 때 캐릭터라는 이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캐릭터라는 게 무엇이에요? The capability, reputation, 그리고 스킬이죠. 그 채널 파트너의 능력, 평판, 스킬, 요것이 채널 파트너의 능력, 평판, 스킬이 우리 회사의 능력, 평판, 스킬과 서로 뭔가 좀 맞아야 된다. 서로 급이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이죠. 자, 매치가 되어야 한다. 자, 서비스 오리엔티드 컴퍼니, 서비스 지향적인 기업은 should look for, 찾아야 돼요. 로컬 채널 파트너. 그 지역의 채널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 어떤? With a reputation for excellent service and high customer satisfaction. 특히 이쪽에서 reputation 얘기를 했는데, 우수한 서비스와 높은 고객 만족이라는 reputation을 가진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그런 채널 파트너를 물색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정답은 그래서 true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Changing a distribution system. 유통 시스템을 changing, 변경시키는 것은 creates calm among customers.
고객들 사이에서 캄을 크리에이트한다? 유통 시스템은 방금 전 문제, 우리 3번 문제에서 이야기했듯이 유통 시스템은 뭔가 좀 유통 시스템은 채널과 관련된 건데 뭔가 좀 장기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래 가야 해요. 유통 시스템을 자꾸 바꾸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유통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안정감을 준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 본문에 나온 단어는 캄이 아니고 anxiety였죠. anxiety는 불안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된 거죠. 벌써부터. 그리고 remove competitors opportunity. 경쟁자에게 어떤 기회를 뺏는다. remove니까요. 뺏는다. 어떤 기회? to take advantage of inevitable inefficiencies and disruption of service. 유통 시스템이 변동되니까 그 안에서 비효율이 나오기도 하고 서비스의 중단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기회를 경쟁자에게 줄 수 있는 거죠. 뺏는 게 아니고요. 리무브가 아니고 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틀렸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 다음에 보시면 true, false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false가 맞고요. 좀 더 볼까요? Identifying channel partner with a long-standing presence in the market provide little security. 시장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채널 파트너를 identify 하는 것은 안정성을 거의 주지 못한다? 왜 주지 못해요? 더 줄 수 있죠. 다 틀린 말이네요. 그래서 더 볼 것도 없이 false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보죠. 그래도. 하지만 최고의 현지 파트너도 경쟁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관계를 구축하기 가장 쉽다. 이 말도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정답은 false입니다. 자, 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밑줄은 means that structure, process and tools, and managerial knowledge and commitment 가 formally established 하는 것을 말한다. in support of the culture. 기업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formally established, 공식적으로 확립된 구조, 프로세스와 툴, 그 다음에 매니지어리얼 널리지와 커미트먼트, 관리적 지식과 결심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CRM 이야기를 할 때 고객 분석을 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체계적이고 시스테매틱하게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왔던 말인데 그게 이제 요 용어의 그러니까 formalization이 정답인데요. formalization의 정의가 바로 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formalization이 맞습니다. 자, 6번째 문제를 풀어보시죠. 밑줄은 major source of data generation. 데이터 생성의 주된 원천이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말하는데 좀 더 보죠. That will continue to grow in importance as more people rely on the internet.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의존함에 따라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데이터 생성의 원천이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수록 중요성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인터넷과 직결된 연관된 걸 찾으면 되겠네요. 페이스 투 페이스는 대면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별로 관계가 없고요. 메일 서베이도 여기서 말하는 메일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메일 하면 이메일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메일은 그냥 우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포커스 그룹도 아니고 observation도 아니죠. 인터넷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웹이잖아요. 그래서 웹 related activity, 웹과 관련된 활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답은 D입니다. 자,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o compete in today's market. 오늘날의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 How often should firms focus on marketing planning? 마케팅 플래닝에
얼마나 자주, how often, 얼마나 자주 focus on, 집중을 해야 하나요? 그런데 뒤에 나온 so that을 보면 so that managers and executives have the core information about progress toward relevant goals and metrics at their fingertips. 오늘날의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기업이 마케팅 기획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자와 경영진이 relevant goal과 매트릭스 관련된 목표와 측정치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 core information을 손쉽게 at their fingertips,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마케팅 플래닝에 얼마나 자주 포커스 on 해야 하느냐는 문제죠. 지금 구조가 복잡한 문장이긴 한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왔던 얘기죠. 항상 해야 된다. 항상.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항상 해야 한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게 아니라 항상 at all time. 정답은 D이죠. One of the benefits of marketing dashboard is that it fosters an 밑줄 organization that values fact-based logical decision making. 자,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어떤 조직을 육성하느냐. 어떤 조직? 우리가 지금 마케팅 대시보드 얘기하는 거예요. 마케팅 대시보드의 하나의 장점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케팅 대시보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케팅에 대한 어떤 상황판 같은 거죠. 상황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마케팅을 실행을 했고요. 그 계획 대비 실행 뭐 이런 것들, 프로그레스, 진척도, 목표 대비 달성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화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참조한다는 얘기는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그 지표들을, 그 퍼포먼스에 대한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알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일종의 하나의 학습하는 조직이 되는 거죠. 공부하는 조직, 학습하는 조직, 뭔가를 배우고 정보를 얻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학습하는 조직, learning organization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B, learning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One potential pitfall of using dashboard approach to marketing metrics. 마케팅 매트릭스를 향한 대시보드 접근, 대시보드 어프로치. 마케팅 매트릭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마케팅 매트릭스라는 게 마케팅 성과 측정치를 말하는 거죠. 마케팅 성과 측정치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마케팅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잠재적인 pitfall, 함정, 문제점을 말하죠. 문제점은 is not ensuring,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즉 고위 경영진이 대시보드를 believe in 하고 understand 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위 경영진들은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어떤 IT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고 우리 교재에 그대로 나왔던 말이기도 하죠. 정답은 true입니다. 자, 10번 문제. attitude. attitude란 말은 우리 소비자 행동에서 배웠던 말이죠. attitude는 뭐였죠? 무언가 어떤 제품, 서비스, 브랜드 아니면 기업 이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결론적인 선호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좋아함 또는 싫어함. learned predisposition. 학습된 predisposition, 경향성을 말합니다.
to respond to an object or class of object. 어떤 사물이나 사물들의 클래스, 집합 in consistently favorable or unfavorable way. favorable way.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인 방법으로 뭔가 반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좋아해, 싫어해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태도다. 그래서 태도라는 말 대신 뭐 선호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attitude는 are seldom, if ever, neutral. 중립적일 수 있다지만 그런 경우는 셀덤하다, 거의 없다 라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정답은 그래서 true입니다. Marketers can affect learning. 우리 소비자 행동에서 배웠죠. learning이 뭐였죠? 우리 소비자들의 롱텀 메모리 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변화를 우리가 learning이라고 했죠. 봅시다. 마케터는 소비자들의 learning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뭘 통해? by providing, 뭘 제공함에 의해, information을 제공함에 의해, 뭘 사용해서? using message format delivery를 사용하여. 자, 메시지 포맷 딜리버리 할 때 메시지는 메시지고 포맷은 일단 메시지의 형식을 말해요. 이를테면 동영상, 이미지, 오디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포맷이라고 할 수 있고, 딜리버리는 일종의 매체를 말할 수 있는 매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쇄물이냐, 인터넷이냐, 뭐 대면이냐, 이메일이냐 등등등. That will encourage customers to retain the information. 자, 고객이 정보를 기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러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장도 그대로 우리 본문에 나왔었습니다. 정답은 A, true입니다. 자, 밑줄은 is a ranking of individuals.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등급을 매긴 것이다. into harmonized groups. 조화로운 그룹으로 어떤 이렇게 분류한 어떤 랭킹이다. 뭐에 의해서?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뭔가 어떤 인구 통계학적 특징으로. 어떤 특징? 이를테면 나이, 교육 수준, 학력이죠. 학력, 인컴, 소득, 그리고 occupation, 직업 같은 걸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을 뭐 상위, 하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죠. 이것을 우리가 소셜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책에 나오는 그냥 그대로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B이고요. 13번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는 약간 좀 논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약간 좀 애매한데,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푸는 거고, 사실은 아무런 정보 없이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긴 한데, 한번 볼까요? The main difference between B2C and B2B market. B2C 시장과 B2B 시장의 가장 주된 차이점은 밑줄이다라는 것이에요. 봅시다. A. Good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 좋은 대인 간의 스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B2B보다 B2C에서 더 중요하다. 그렇진 않겠죠. B2B도 중요하고 B2C도 중요하겠죠. B2C가 더 중요하다는 증거는 B2C에서 더 중요하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B2B requires more supervis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an B2C. B2B가 B2C보다도 더 많은 supervision, 관리 감독, 그리고 어떤 performance evaluation, 성과 평가를 필요로 한다.
사실 이것도 뭐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B2B가 좀 더 전문적이고 전문적이고 더 중요한 그 시장이긴 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관리 감독과 더 많은 성과 평가를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이제 보는 게 우리 책의 관점 같은데, 어쨌든 B도 논란의 그 지문이긴 하지만 B도 이제 맞다고 보진 않는 것입니다. C. B2B로 팔리는 서비스는 B2C로 팔리는 서비스보다 더 비싸다. 그리고 더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사실은 요 C를 정답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책에서. 사실 B2C 서비스에 비해 B2B 서비스가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비싼 게 사실이죠. 우리 B2B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뭐 경영 컨설팅 아니면 IT 관련된 무슨 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등 시스템 유지 보수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만 본다고 생각해도 더 비싸고 더 복잡한 건 맞으니까요. 근데 B2C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뭐 그냥 개인적인 소비자로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B2B보다 비싸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더 전문적이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답은 C로 보고 있습니다. D를 볼까요? 그래도 B2B는 B2C보다 더 많은 지식, more knowledge를 require, 필요로 한다. 사실 B2B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면은 있지요. 그래서 좀 깊이 있고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어렵긴 한데 more knowledge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이제 맞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그 2를 보면 B2C requires the ability to discover customer needs and solve their problems more than B2B. B2C는 B2B보다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B2C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모로 좀 어렵고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만한 문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좀 헷갈리지만 논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답은 어차피 우리 문제는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요 C를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C고요. 14번.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라고 하죠. 전자적인 데이터 교환,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배웠었습니다. 사실 EDI란 말은 뭐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 한다면 굉장히 넓게 우리가 쓰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류에서 전형적으로 쓰이고 그래서 공급자와 주문자 사이에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즉 바로 2번이죠. 주문하는 고객의 컴퓨터와 공급자의 컴퓨터를 직접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EDI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답은 B입니다. 자, 15번. An approach to segmenting customer market. 소비자 시장을 세분화, 세그멘팅 하는 세분화 접근 방식 중에 하나는 밑줄 세분화입니다. 자, 근데 그 세분화가 뭡니까? Which relies on consumer variable. 소비자의 다음과 같은 변수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어떤 변수? personality와 AIO는 Activity, Interest, Opinion이라고 했죠. 이것에 의존하는 것. AIO만 나오면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했고,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면 우리 배웠던 벨스가 떠오르고, 벨스는 어떤 세분화였죠? 바로 심리 도식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이코그래픽 세분화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사이코그래픽 세분화 B입니다. 16번 문제를 봅시다. When the product is wrong. 제품이 wrong, 엉망이야. 제품이 엉망일 때 skilled marketing communication, 잘 숙련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pricing sophistication, 프라이싱을 정교하게 프라이싱을 하면 can correct the problem,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Product is wrong, 제품이 형편없을 때, 제품이 형편없으면요, skilled marketing communication과 pricing sophistication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답은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죠. false. 17번 문제를 풀어보죠. One of the disadvantages of using style as a product discriminator is that consumer가 스타일을 제품 차별화로서 사용함에 있어서의 단점 중에 하나는 is that consumer taste, 소비자의 입맛은, 취향은 change, 변합니다. over time, 시간의 흐름에 따라 and what is considered stylish,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can quickly lose its appeal, 금방 그 매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스타일을 프로덕트 디스크리미네이터, 제품의 차별화 요소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문제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true입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Companies should not be concerned with whether the benefit of warranty exceed the cost. 워런티의 베네핏이 워런티의 코스트를 그러니까 베네핏보다 코스트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혜택이 비용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래도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높아야겠죠. 예, 베네핏과 코스트의 어떤 이런 크기를 잘 따져볼 필요가 should not be concerned.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걸 잘 따져봐야죠. false고요. 자, 그 다음에 밑줄 of service. 자, 서비스의 밑줄이라는 특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무엇을 의미하냐? 뒤에 볼게요. Because it can't be separated from the provider. 서비스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는 사람과 분리할 수 없잖아요. 이를테면 택시 운전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퀄리티, 서비스의 품질은 can only be as good as that of the provider. 서비스 제공자만큼, 서비스 제공자가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퀄리티가 딱 그만큼만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의 품질만큼 서비스 품질이 좌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예. 서비스 제공자의 품질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이 좌우된다. 바로 봅시다. C. variability죠. variability라는 얘기가 뭐예요? 변동성이라는 얘기인데, 누가 서비스하느냐에 따라 서비스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스타벅스, 종로점, 강남점, 신촌점이 있을 때 아무리 매뉴얼을 잘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의 특성을 너무 많이 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이 서비스가 A, B, C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변동성이죠. 서비스 제공자의 품질에 따라서 서비스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 자,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Coca-Cola bottles placed on the desks of judges of the show American Idol is an example of the sales promotion approach of 밑줄. 자,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죠. TV 프로그램인데, 아메리칸 아이돌의 어떤 그 심사위원의 책상 위에 올려져진 코카콜라 병, 코카콜라 버틀은 세일즈 프로모션 접근법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우리 세일즈 프로모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영화, 드라마, 쇼 프로그램 같은데 제품이 노출되는 그러한 접근법이 뭐였죠? 바로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였죠. 우리가 소위 PPL이라고 부르는 제품 배치라는 세일즈 프로모션 도구가 있었죠. 정답은 그래서 B입니다. 이번엔 21번이에요. 21번은 obtaining commitment from the customer to make the purchase. 이건 우리 인적 판매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인적 판매. 인적 판매의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클로징이란 말이 나오죠. 클로징은 영업을 영업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마무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업을 끝내는 거고 계약을 따내고 구매의 확답을 얻는 것이죠. 구매를 하겠다는 확답, 커미트먼트를 obtain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영업 종결 또는 영업 클로징 이란 말을 많이 쓰죠. 클로징, 정답은 B입니다. 자, 22번이에요. Firms that employ service as marketing strategy. 서비스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는 기업은요. 서비스 밑줄에 대해 미리 계획을 해야 하고 직원들이 서비스 리커버리를 properly execute,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서비스 무엇에 대해 미리 대비한다. must plan ahead for 서비스 밑줄. 서비스 밑줄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즉 대비해야 한다. 뭔가 대비한다는 것은 뭘까요? 서비스에 일단 여기 서비스 리커버리라고 했으니까 서비스의 복구를 실행한다고 했으니까 서비스 복구를 실행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서비스에 어떤 실수나 실패가 있을 때 복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서비스 페일리어죠. 그래서 서비스 실패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한 페일리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 리커버리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답은 서비스 페일리어가 맞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자, 23번. Of the five dimensions of service quality. 서비스 퀄리티의 5가지. 서브퀄. 기억나시죠? 서브퀄. 서브퀄의 5가지. 중에서 the ability to convey trust. 뭔가 믿음, 신뢰를 전달하고 build customers' confidence in the quality of service. 서비스 품질에 대한 어떤 확신. 저 업체에 서비스를 맡기면 틀림없어. 쟤는 틀림없이 잘 해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믿음, 확신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assurance라고 부른다고 말했죠. 정답은 B, assurance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Attempts to price too high or low based solely on competitive information. 경쟁자의 정보에만 의지해서 가격을 너무 높게 또는 너무 낮게 가격을 매기는 것은 can backfire.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and lead to customer value concern. 고객 가치에 대한 우려 또는 가격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고객 가치에 대한 우려는 너무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 너무 가격을 높게 만들면, 너무 높게 매기면 뭐야, 가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높아? 그게 바로 밸류에 대한 컨선이고요. 또 너무 낮게 매기면 서로 낮게 매기면서 이제 공멸하는 그런 프라이스 워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걸 이제 백파이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 true입니다. 자, 25번 문제예요. 밑줄은 complex,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죠? 자, 더 봅시다. And 마케팅 매니저는 must be careful. 뭔가 주의해야 돼요. Not to overpromise and underdeliver, which creates poor value perceptions and can alienate customers. 낮은 poor value perception, 형편없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alienate customer, 고객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overpromise and underdeliver, 약속은 많이 하고 실행은 적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밑줄이 뭐예요? 그래서 밑줄이 컴플렉스하다고 했어요. 바로 지금 뭐 문장을 보시면 고객들에게 오버프라미스, 너무 과한 약속을 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이런 문제를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고객들이 어떤 이 제품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의 인식, 내가 가치를 인식하는 그만큼에 맞춘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높게 가격을 매기지 말란 얘기예요.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의 크기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기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게 value pricing이죠. value pricing은 고객이 인식하는, 고객이 지각하는 제품에 대해 고객이 지각하는 가치의 크기만큼의 가격을 매겨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C입니다. 자, 26번 문제. 밑줄 strives to use pricing in relationship to the overall bundle of benefit sought by the customer. 고객이 추구하는 benefit sought, 추구하는 전체 혜택의 묶음과 관련하여 프라이싱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고객이 추구하는 전체 혜택의 묶음과 관련된 프라이싱. 즉, 전체 혜택이라는 게 결국 고객이 어떤 제품에 대해 느끼는 전체적인 혜택의 크기만큼의 가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전에 문제 나왔던 것과 똑같은 가치 프라이싱이죠. 고객이 느끼는 혜택, 고객이 느끼는 가치의 크기만큼의 가격을 매기겠다는 것이니까요. 자, 27번 문제. In product line pricing. 프로덕트 라인 프라이싱 아시죠?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는 그런 프라이싱인데 The escalation of product prices up the product line. 제품 라인, 이렇게 제품 라인이 있잖아요. 제품 라인 위로의 제품 가격 인상은 경쟁자들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가격에 does not depend on,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서로 독립적이다,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가 어떤 제품 라인의 가격을 매겼는데요. 뭐 상중하 이런 식의 라인을 매겼는데 요 상중하 이외에 뭔가 좀 상위 가격을 매기려고 하는데 경쟁자가 얼마만큼의 가격을 매기는지에 대해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겠죠. 어느 정도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false입니다. 자, 28번. With prestige pricing. prestige pricing은 가격을 일부러 비싸게 매기는 그런 전략이죠. Some of the traditional price demand curves cannot properly predict sales or market response. Because it violates the common assumption that increasing price decrease volume.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기본적인 common assumption, 일반적인 가정을 위배해요. prestige pricing이. 왜냐? 일부러 가격을 고가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이 전략은 뭐냐면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도 사람들의 수요가 받쳐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올라가는 그런 지점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은 가격과 수요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게 이제 일반적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을 violate, 위배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 판매 실적, sales or market response, 시장 반응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정답은 true입니다. 자, 이번에 보면 29번. The internet created a rise in 밑줄. As more and more people decided to meet online to sell products to the highest bidder. 입찰가를 더 높게 쓴 사람에게 제품을 팔기 위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만나기로 함에 따라 인터넷은 뭐의 증가를 초래했다. 높은 입찰자한테 뭔가를 판다는 얘기는 경매죠. 경매. 온라인 경매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죠. 미국의 이베이도 이제 원래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제 온라인 경매를 하기 위한 경매 방식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만들었던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밑줄은 옥션, 옥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옥션 프라이싱이죠. 옥션 프라이싱.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The rational purchaser, 합리적인, 이성적인 구매자는 weighs the discount offered for 밑줄 payment versus the value of keeping the money until it is due. 자, 밑줄 지불에 대해 제공되는 할인액과 만기일까지 돈을 갖고 있는 가치를 저울질한다. 요것이 자, 어떤 기업에서 무언가 돈을 미리 주면 싸게 해줄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리 돈을 주면 1% 싸게 해줄게. 그래서 1% 싸게 사고 미리 결제할 것인가? 아니면 미리 한 2개월 후에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2개월 후에 하고 그냥 1% 더 낼 것이냐? 이걸 저울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기 지불해서 할인받을지 아니면 제때 돈 내고 그냥 요 시간을 벌지. 이것에 대한 가치를 저울질한다. 이게 이제 우리 B2B의 프라이싱에서의 시즈널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기 지불이죠. 조기 지불. 정답은 early paymen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